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또 되도록이면은 뭐 이제 새 정부가 출발하는 마당이고 해서 인물 초대석 박성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 여러분, 요즘 더운 날씨에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또 확대된다고 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울산뿐 아니라 지금 중앙 정치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받는 인물이십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 오늘 여쭤보겠지만 그래도 또 약간 인터뷰를 자제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예. 특별히 좀 이 KBS에 울산시대에 나와주신 이유가 있다면? 근래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 네. 또 기자분들이 서울 기자분들이 울산까지 맞아요. 와서 또 뭐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네, 이런 시국에는 제가 좀 입을 닫는 게 좋겠다 해서 거의 뭐 한 달 그렇죠. 가량을 자명을 했었는데 네. 울산 KBS는 또 제 지역이고 그럼요. 또 KBS는 공영 방송이라서 네. 제가 그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서 아이고. 나왔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남희석 씨 예. 울산에 와서 요즘 이렇게 핫한 방송을 하신다고 해서 네네네. 인사도 드릴 겸 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미남끼리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시죠? 지역민들이 많이 오셨는데. 네. 사실 의원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마저도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시고 나서 울산을 거의 맨 먼저 찾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예, 그 정도로 좀 인연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서울에서 기자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인연이 있으셔서 이렇게 친분이 있다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오래 전에 네. 그냥 뭐 편하게 친구로 지냈습니다. 친구로 당시 지냈고.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검사 시절. 예, 검사 시절이었고 또 뭐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 좋았을 때도 있었겠지만은 좀 또 뭐 힘들 때도 그렇죠. 많았고 그래서 뭐 아주 편한 친구로 나이도 같고 해서 네. 그렇게 지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돼서 요즘은 훨씬 불편합니다. 그렇군요. 불편하고 네,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오히려 자주 못 뵈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요. 네. 자, 어쨌든 많은 기자분들이 한 달 넘게 의원님을 따라다닌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먼저 여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의 비서실장을 하셨어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하셨을까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내가 역할을 할 게 없다라고 하시면서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요?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그 새 정부의 뭐 성공을 위해서는 네. 여러 이제 요건이 필요한데 특히 국회에서 네. 정부 여당이 좀 더 안정적으로 새 정부를 뒷받침해야 되고 네. 또 일사불란하게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당내에서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네. 오히려 그런 게 새 정부에 부담이 되지는 않는가 네. 그런 걱정들도 했고 네.
또 뭐 전 제 나름대로 우리 당 대표님을 모시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말씀도 많이 드리고 뭐 또 했고 네. 원래 또 제가 그 뭐 이 옛날부터 네. 주로 회장을 쭉 해가지고 예. 참모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 넉 달 가량 네. 그렇게 하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 사실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비서실장 자리를 그만둔 게 어쩌면 윤심과 그 당대표 간의 그 연결 역할을 하셨던 의원님께서 이제 사실 윤리 결정이 나오기 전에 그만두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예. 이준석 대표에게 혹시 한 말씀 조언을 해주신다면. 아니 하실 그 말씀 있으시죠? 우리 대표님이 워낙 출중하신 분이고 네, 또 워낙 뭐 아주 영민하신 분이라서 네, 또 이 사태 잘 또 뭐 이렇게 넘어서 네, 아마 뭐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정치 이제 정말 더 큰 정치인이 되시기 위한 네, 과정이라고 생각되니까 네. 잘 슬기롭게 이겨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편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좀 이따가 네. 울산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 국민의힘의 이 지지, 그리고 또 이 보궐에서도 뭐 아주 큰 성과를 얻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었던 많은 국민들이 조금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지지율도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친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더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뭐 조금 신경 쓰이는 듯한데 네.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게 어째서요? 우리 대통령님께서 워낙에 사람을 좋아하고 또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애국심이라고 할까요? 또 원래 그분이 아주 뭐 공정한 이런 캐릭터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여론조사는 계속 변하죠. 네. 또 그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그동안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의 스타일 네.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오히려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못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다양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조금만 있으면은 지지율은 뭐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네. 이거 사실 무척 좀 이른 시간이죠. 네. 예. 뭐 양당의 대표들이 이 의견을 밝혔어요, 국회에서. 근데 좀 이 거친 표현도 좀 온 것 같습니다. 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 네. 뭐 탄핵에 관련된 이야기를 거론을 했다든가, 아니면 이쪽에서도 뭐 또 반격을 또 이렇게 하곤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국회에 계셨을 텐데. 네, 그 자리에 있었죠. 네. 그 뭐 저희들 우리 이제 보수 우리 우파들은 네. 사실은 뭐 그런 표현이라든지 평소 행동이 사실은 조금 그렇게 뭐 공격적이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늘 당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까지는 저희들이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야당 되자 말자 거대 야당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참 그 적반하장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도 뭐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뭐 지난 한 10년 정도 우리가 집권했을 때 또 저쪽에 좌파가 집권했을 때 뭐 여러 경험을 했으니까 네. 뭐 잘 평가하리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시죠? 예, 또 그렇죠. 기대도 네. 굉장히 크실 테고 네, 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깨 좀 무거우시겠습니다. 예, 뭐 국회의원의 할 일이 네. 정말 뭐 저는 구청장을 지낸 사람이라서 네. 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무한정 네.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라서 네. 뭐 저희들 고민이 큽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울산 지역의 6분 국회의원들이 네.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네. 이렇게 팀플레이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우리 박성민 의원님의 활동 모습을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이 되시지만 사실 저분들이 또 뭐 지지도가 뭐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함께 해주시고 지지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는데 성공이 돼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2일간 대열정에 이제 오늘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울산 중구 출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입니다. 며칠 있으면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또 새 대통령이 탄생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특히 이제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정말 태산처럼 산적해 있는데 국토부 장관으로서 지명된 이유가 뭐고 또 수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원희룡 장관 청문회 하실 때였네요. 예. 자, 울산과 서울 오가실 때 뭐 어떻게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세요? 아니면 기차로 왔다 갔다 하십니까? 네, 뭐 비행기도 타고 기차도 타고. 와, 저도 이거 매주 왔다 갔다 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될 텐데. 저는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세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엄청 힘들죠. 예. 그래도 일을 하셔야 되니까 사실 네. 뭐 초선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같은 초선이 아닌 분들이 있어요. 보면 이제 정무를 경험을 하신 분들 이 계신데 지금 보면 중구 구의원 그리고 구의회 의장도 하셨고요. 예. 그리고 중구청장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국회에서 일하실 때. 예, 뭐 이렇게 우리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혼자 사는 것보다 또 여러 뭐 동지들 이렇게 팀 플레이가 중요하니까 네. 또 뭐 그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네. 해야 된다 하는 게 조금 다를 수 있고 네. 아무래도 뭐 우리 당에 주로 이제 법관 네. 출신들이 많은데 예. 그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뭐 이렇게 늘 생활하는 네. 분이고 우리는 또 뭐 늘 같이 이렇게 일했던 사람이라서 네. 그리고 또 우리는 국민들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렇죠. 좀 자주 많이 듣고 그렇죠. 또 이제 현장 체질이라서 예. 현장에 또 자주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게 또 이점이 되시겠어요. 네. 예. 물 한 모금 하십시오. 제가 요 며칠간 이제 울산에 와서 이제 뭐 혼자서 밥도 먹으러 가고 뭐 커피도 마시러 가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남석 씨 왜 왔어요? 그러면 네. 아 박성민 의원님 뭐 인터뷰합니다라고 하면 야 진짜 제가 한 20명은 넘게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아 우리 제이 씨 회장이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제이 씨 회장님이셨다고 그러고 아니 도대체 어떤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셨길래 다들 만나셨다고 하던데요. 뭐 식당 하시는 분도 하시고 어디 뭐 하시는 분도 하시고. 그 뭐 저는 그 평소에 뭐 그 주로 이제 국회의원이 두 종류입니다. 네. 아주 뭐 좋은 학교 나와서 스펙 좋아서 좀 이렇게 커리어가 좀 뛰어난 화려한, 분들이 낙하산으로 이렇게 오시는 부류가 하나 있고 네. 저처럼 완전히 발로 뛰어서 그야말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가지고 올라온 올라왔다. 사람이 있는데 네. 저는 뭐 지방 정치도 하기 전에 네. 많은 봉사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네. 또 주민들하고 뭐 여러 가지 지역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지역민들은 뭐 많이 알고 있죠. 진짜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신세계였습니까? 그 백화점 네. 예, 뭐 쇼핑센터 크게 생긴다고 그랬었는데 그게 뭐 주상복합으로 뭐 변경이 됐다. 근데 이거 첫 삽드는 데부터 처음 기아부터 했던 거는 의원님 아니시냐 해서 맞습니다. 지역민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예. 지금도 갈등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네. 뭐 기회에 우리 시민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처음 이제 뭐 한 10여 년 전에 백화점을 하려고 할 당시는 백화점이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소위 그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시설들이 인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부산, 뭐 대구 다 그렇게 거대하게. 예. 요즘은 특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 쇼핑이 워낙에 대세고 또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전부 뭐 통신 판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물건을 판매하는 시설들이 뭐 아주 뭐 저 다들 적자라고 합니다. 대형마트도 그렇고요.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들도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실정이고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은 민간 기업에서 뻔히 이렇게 적자를 예상하면서 또 다른 백화점 시설을 짓기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계속 이제 뭐 딜레이되고 하다가 우리는 빨리 좀 해달라. 네. 혁신 도시에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네. 빈트가 굉장히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상업 지역이고 네. 그러면은 기존에 그 상업 시설, 물건 판매 시설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네. 그 위로는 다른 뭐 오피스텔을 좀 지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이제 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께 이제 곧 뭐 설명회도 드리고 할 텐데 네. 울산의 여러 백화점 시설들보다도 규모는 더 크게 네. 상업 시설을 할 겁니다. 하고 또 더 다양한 시설들도 넣고 네. 또 그 이외에 용적률이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이나 뭐 다른 시설들을 넣어서 또 민간 기업에 좀 이익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래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각 지역마다 아마 처음에 허가 받을 때와 나중에 시간이 변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기업이 변하는 거는 좀 어디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현대가 삼성동에서 만드는 거, 그렇죠. 뭐 변경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 또 부산도 있죠. 부산도 롯데에서 뭐 짓는 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고. 근데 뭐 이 문제 아무튼 좀 신경이 안 쓰이실 수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공터로 있는 것도 그렇고 뭐 시설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아무튼 뭐 우리 주민들께서 곧 조만간에 이제 뭐 설명회가 있으니까 네. 원하는 걸 뭐라도 말씀을 하시면은 네. 저희들 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기에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위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왜 국토위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신세계 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혁신도시가 국토위고 네. 그동안 우리 중구가 뭐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도로가 좀 협소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로를 좀 새로 놓고 다리도 좀 한두 개 더 놔야 되고 이런 도시 기반 시설들에 좀 보강이 필요해서 국토위를 희망했고 또 그렇게 저는 진짜 울산을 너무 지금 좋아해서 오는 건데 울산에 보면 뭐 삼성동도 그렇지만 어디를 가도 주차 때문에 맞습니다. 이 굉장히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네. 또 그런가 하면은 국토위에 계시다고 하시니 더더욱 여쭤보고 싶은 건 이렇게 큰 도시가 없어요. 뭐 북구, 동구, 뭐 이렇게 중구, 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넓죠. 네. 멀게 돼 있는데 지하철도 없고 이게 과연 이 기반 시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이 충족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었거든요. 저는 구청장을 8년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울산이 대중교통이 거의 전무합니다. 버스 이외에는 철도나 지하철이나 트램이나 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거의 모든 시민들이 자가 운전입니다. 도시 간의 이동도 맞아요. 부산 가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네. 그럼 주차장을 또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관리비가 도시 관리비가 참 많이 드는데 오히려 울산 시내에 있는 모든 주차장을 다 팔아서 네. 지하철이나 트램이나 철도나 네. 도시 철도나 이런 대중교통을 많이 깔아서 네. 오히려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네. 시민들 평소에는 대중교통으로 많이 이동할 수 있도록 네, 네.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울산에서 부산으로 갈 때 여기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타고 갔거든요. 네. 예, 그런데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50. 여기 광역전철이 있습니다. 여기 태화강역에 가면은 예, 그것도 좋습니다. 사실은 시간은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예. 어디로 떨어지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으로 가도 사실 시간 똑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램 얘기를 가끔 하시는 것 같으신데 네.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뭘 트램은 우리가 주로 이제 유럽이나 서구에서 보던 이제 지상철, 네. 천천히 이제 이동하는 지상철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1호선은 이제 뭐 남구, 또 2호선은 북구에서 중구를 지나서 뭐 이렇게 한 3, 4호선까지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네. 지상 이제 철을 넣는 건데 네. 그다음에 아까 부산 갈 때 이야기 광역 전철이 있고 네. 또 도시 철도라고 해서 네. 부산에서 들어오는 철도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울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면적이 엄청 넓습니다. 네. 그래서 철도를 좀 많이 깔아야 된다. 그래서 아마 지금 트램은 1, 2호선이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네. 아마 빠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얼마 전에 있었던 울산시와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산재 전문 공공병원과 제2 울산대병원의 연계를 검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걸 요청하신 이유가 뭐세요? 울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 도시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뭐 물건을 많이 생산해내고 하는 도시는 틀림없습니다만은 도시 기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까 이야기하듯이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상급 병원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울산의 환자들이 네. 뭐 서울 부산으로 뭐 조금 아프면은 모두 서울 부산으로 이렇게 유출되는 네. 이런 현상이라서 특히나 또 급한 환자들은 울산에 큰 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울산 상급병원이 하나 울산대 의과대학 병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동구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중심에 예. 중구 남구 쪽에 상급병원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걸 이제 유니스트하고 해서 네. 의과대학을 만들려고 했는데 네. 그게 힘이 들어서 그러면 울산대 의대하고 협의를 거의 다 뭐 마쳤습니다. 마쳐서 울산대 의대 제2병원을 네. 이 도심지에 하나 짓겠다. 네. 근데 그 지역이 산재모병원이라고 해서 네네네. 조그마한 우리 산재병원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그럼 두 개를 합치자. 두 개를 합쳐서 네. 상급병원도 하나 크게 짓고 네. 그 옆에다가는 산재병원도 하나 지어서 네. 울산의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의료 시설도 하나 하자. 네. 이런 이제 제안이었습니다. 이거 제안이 일단 듣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네. 이 협의를 거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예, 예. 뭐 아주 뭐 가시적으로 예. 우리 그 대통령 공약 사업에도 들어 있는 거고. 이거는 좀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예.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예. 울산에 와서 또 문제를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면은 중소기업, 특히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하청업체들이 울산을 떠나고 있다. 이거는 울산 시장님도 여기 나와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 경주 외동 쪽입니까? 냉천공단인가 그쪽으로도 빠지고 밀양으로도 빠지고 그래서 여기는 뭐 큰 기업만 좀 대우하는 거 아니냐. 하청업체가 일하기는 되게 어려운 곳이다. 울산은 좀 약간 작은 회사에는 좀 고압적이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압적이라기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일하기에는 우선 공장을 지을 땅이 있어야 되고 네. 또 뭐 인건비나 이런 우선 코스트가 좀 낮아야 되는데 네. 도심지 안에는 우선 땅값이 비싸고 그렇죠. 또
인력도 네. 좀 이렇게 고임금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외곽으로 점점 배치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우리 정부도 그러고 시장님도 그러고 울산도 이제 주변에 그린벨트를 좀 풀어서 중소기업 특히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에게 좀 네. 좋은 이런 양질의 이제 땅도 좀 제공을 하고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 뭐 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두겸 시장님과는 호흡이 어떠세요? 이게 굉장히 네, 좀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 울산의 지금 모든 계획들은 이 박성민 의원님과 이 울산 시장이 좀 호흡을 맞춰야 될 게 굉장히 많이 보이던데요. 네, 예. 저하고 구청장 같이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시기도 비슷하게? 예, 구청장 같이 했고 예. 또 뭐 중구 남구는 울산 다른 구에 비해서 또 같이 붙어 있고 태화강 하나로 붙어 있고 성격도 좀 뭐 비슷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시원하고. 네, 예. 비슷한 데가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뭐 예. 통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일하기는 참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별로 안 친하시게 느껴진. 친하다니까. 친하신 거예요? 네. 왜냐면 충청도에서 이렇게 하면 안 친한 거거든요. 사람은 좋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호흡이 잘 맞으셔서 네, 예. 목적은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울산이 잘 되는 거. 그리고 예, 또 예.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하실 일이 또 있으시고. 예. 자, 아까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손녀 딸, 예, 이렇게 같이 오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아니, 너무너무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딸 바보시라고. 그리고 손녀 바보가 되셨다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저희들이 젊을 때부터 워낙 뭐 여러 단체에서 또 봉사도 하고 뭐 네.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가정을 보살필 뭐 겨를이 많이 없었죠. 그러시겠죠. 그래서, 뭐 저녁 약속도 많고 거의 뭐 일을 하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시거든요. 나이가 조금 들고 하다 보니까 네. 딸들에게 미안한 것도 있고 또 그 딸들이 낳은 딸이니까 네. 또 이쁘죠?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서울 생활 자체가 네. 뭐 주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의원들 뭐 같이 모여서 늘 저녁 먹고 네. 또 뭐 소주 한 잔 먹고 네. 이제 저는 집이 울산이라서 서울에는 조그마한 오피스텔에서 네. 살거든요. 네. 들어가 보면은 사실 혼자서 이 적막할 때가 많습니다. 예. 뭐또 그런 생활 하다 보니까 네. 주말 되면은 뭐 또 손녀들 보는 재미도 그렇죠. 있고 뭐. 자, 의원님. 울산은 어떤 도시가 되길 바라십니까? 원래 울산은 아주 뭐 역사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네. 1000m 이상 되는 아주 높은 산들도 많았고 깊은 바다도 있고 아주 넓은 들도 있고 그래서 물산이 아주 풍부한 그런 아주 뭐 넉넉한 도시였는데 네. 이제 산업 도시로 지정되면서 네. 울산 이미지가 아주 뭐 공장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생산적인 도시가 됐는데 네. 물론 이제 뭐 먹거리가 또 우리 울산이 이제 산업 도시로서의 기능을 더 충실히 해야죠. 네. 그동안은 석유화학이나 자동차나 조선이나 이게 이제 울산의 3대 주력 산업인데 네. 그게 이제 거의 이제 바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먹거리를 좀 만들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고 그런 반면에 또 울산이 과거의 그 아주 역사적인 문화 또 아주 뭐 넉넉한 인심 네. 이런 정주의식 이런 거를 좀 더 보강을 해서 더 넉넉하면서도 네. 살기 좋은 이런 도시 네. 그게 욕심일까요? 하여튼 아유, 욕심 아니죠. 아무튼 예. 산업 도시이면서도 네. 또 아주 문화나 예술이 네. 넘쳐나는 네. 이런 풍요로운 그런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진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중추적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울산인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청년층이 떠나는 곳이 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문화 얘기는 인터뷰하실 때마다 좀 하셨던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어째서 그렇게 문화 얘기를 꼭 하시는지.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느 도시든 어느 국가든 사람이 관심이 없고 찾아오지 않는다면은 네. 뭐 그 문을 닫아야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울산이 산업 도시로서의 기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문화적인 이런 지원을 보상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계적인 미술관 아니면 세계적인 공연장 네. 아니면 뭐 세계적인 음악당 이런 게 울산에 반드시 갖추어져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우리 다행히 뭐 새 정부도 들어왔고 네. 또 우리 시장님도 그런데 공감하는 게 있어서 네. 일단은 시장님하고 손을 잡고 네. 아주 막 대규모 공연장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게 뭐 진짜 비가 와도 끄떡이 없고 뭐 여름이 돼도 뭐 끄떡이 없는 그런 공연장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숙소에서 이렇게 커튼을 열었을 때 굴뚝만 보이는 곳이면 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떤 예술인도 초대했을 때 당당하게 초대할 수 있는 예, 그런 분위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뭐 끝으로 좀 한두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는 계속 국토위에 계실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곳도 생각을 하세요? 국토위에서 우리 울산과 또 중구에 필요한 일은 뭐 어느 정도 했습니다. 네. 했고 이제는 행정안전위원회, 네. 이건요. 지방자치단체나 특히 경찰,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 조직이 이제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 차원에서도 그러고 네. 행안위로 좀 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행정안전위원회로 갈 계획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 뭐 제가 뭐 개그맨인데 뭘 알겠습니까만은 예. 참 요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 역할을 하셨던 것도 그렇지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이제 드디어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갈등 요소는 지금 남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이라는 지역은 검찰과 경찰을 출신들이 여기 지나고 나면 다 높은 자리를 가더라고요. 이렇게 살펴보면. 예, 그러면 두루 인맥도 있으시고 조정하는데 좀 큰 역할을 하실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일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뭐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일이 없으면은 네. 또 뭐 무료하고 네. 보람도 없으니까 아무튼 좀 복잡한 일거리가 좀 네. 있는 걸 좋아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하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또 울산시를 비롯한 각 구군도 새로운 이제 단체장님들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열심히 다들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우리 울산이 새롭게 이제 먹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미래 비전도 이제 꾸려야 되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민들의 생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새 정부나 시정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채찍질도 하셔야 되고 지적도 하셔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롭게 맞이하는 시대에 한번 신바람나게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울산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땀 흘리고 뛰어볼 테니까 늘 함께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뭐 국회에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울산 시민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공약 차근차근 잘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 우리 남인석 씨 정말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참 그만큼 유명한 분인데 이 울산까지 내려와서 늘 매주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봉사를 해주셔서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진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뭐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사실 말이 초선이지 초선이 아닌 아이, 거대 초선, 아이, 국회의원 초선 중에 고래. 예. 엄청난 사실 이 체급이세요. 정말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더 기대하게 만들고 또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우실 걸로 압니다. 오늘 울산시대에 나오신 박성민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